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좀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다들 좀 기다리셨죠? 긴박했던 어떤 증시의 흐름이 이제 좀 안정하는 흐름을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안전, 그리고 완전히 이제 리스크가 벗어났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미국장의 어떤 단기적 바닥이 좀 형성이 됐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어떤 리스크,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경기에 뭐 거의 공황급이죠. 그 다 시행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은 희석되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변동성의 크기가 줄어드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상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저점 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죠. 예.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거기에서 가장 선두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대장주, 업종을 이끄는 새로운 대장주에 완벽하게 이제 출연을 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0.5% 빠졌고요.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강세였다는 것은 바이오나 2차전지 쪽이 강했다는 건데요. 보니까 2차전지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약세였어요. 근데 바이오가 알테오젠 비롯해서 아주 강했고, 여기 상한가가 있습니다. 펩트론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장주의 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의 굉장히 큰 어떤 변화 사안이 만들어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 흐름 속에서는 어, 다음 이게 안정되면, 바닥이 찍히면 새로운 어떤 업종, 새로운 종목들이 출현해서 치고 나갈 텐데,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멤버십 비롯해 가지고 밴딩 멤버십에서도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어떤 뉴스, 이슈, 나중에 재료 이런 것들에 우선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급락장 속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물량을 다 소화하고도 매수를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은 펩트론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입장에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되는 것들은 이 기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 플랫폼 계약에 대한 부분들, 또 발표할 학회에서의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는 결국 기대감입니다. 재료가 노출되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점점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적인 어떤 강도를 더욱 높여준다는 거죠. 일단은 새로운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 펩트론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와 함께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 그래요. 일라이 릴리하고 맺은 연구개발 계약, 본계약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술 수출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호재가 터지면 이거는 사실 상상 이상의 가장 국내 기업, 바이오 기업 중에서 업사이드가 가장 클 수 있는 내재적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뭐 이런 급보다는 확실성의 부분은 이제 낮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는 바이오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건데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은 결국 펩트론이다. 비만 치료제 쪽에 플랫폼을 붙이게 된다면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을 붙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수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작용되고 있고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역시나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역시도 최근의 시장 급락 속에서도 잘 방어를 하고 강한 기조로 오늘 21선 돌파를 해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가장 확실한 영역은 바이오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급락장 속에서 안 좋았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누가 팔았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관세 타격을 받겠구나라고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셀트론이 그래도 관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다 마련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또 회사 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죠. 예, 팔고 있으니 떨어지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급 주체가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또 사측은 또 이제 서정진 회장 비롯해서 또 계열사까지 이제 다 같이 셀트론 주식들을 매수한다는 발표들을 하면서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또 이제 관세 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 평선을 깨면서 좀 아쉽게도 지금 업종 시장 대비해서도 좀 좋지 않은 주가적 흐름 위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리가캔바이오 이런 기업들 금세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서 바이오, 뷰티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전고체 이런 영역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이제 AI 쪽에 이제 전력 공급으로서 원자력의 이제 대표 주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뷰티 쪽에 이제 보시면 코스맥스라든지 펌텍코리아, 한국콜마, 실리콘트 이런 것들은 최근에 시장 야세 속에서도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폭삭 주저앉는 시장 속에서도 보다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인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매수 수급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강한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의 안정시. 저는 이제 이번 시장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을 포착하려고 굉장히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밴딩 멤버십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요즘 좀 잠을 좀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분석들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 미국 시장 단기 바닥의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등하기 전에 포착을 하고 신호 어떤 내용인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치고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이번 급락장은 명확하게 기회입니다. 빅테크 종목들 급락했죠? 기회입니다.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투자자가 결국은 공포 속에서 막 투매를 하고 공포 속에서 덜덜 떨었던 아무것도 못했던 투자자들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겠죠.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펩트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장 급락장 쪽에서 펩트론이 결국은 진주 옥석의 대장급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 21선 이탈했지만 다시 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내는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은 시장 안정 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가는 흐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은 명확히 저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 지금 보시는 시장 차트는요,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가 여기 흑산병에, 흑산병에 세 번의 음봉을 크게 만들고 거래가 터지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도,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형성했고요. 글로벌 시장이 중장기 바닥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치고 나가는 종목 빨리 잡으면 제가 볼 때는 50%, 60%, 70% 수익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종목 아까 펩트론으로 설명드렸고, 바이오, 유망 바이오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콩 증시도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제가 이제 일본 증시 빠질 때 되게 무섭게 빠진다,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한다 했는데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증시가 보시면 완벽하게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부근에서 제가 단기 저점을 형성한 가능성이 높다는 코멘트를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하면서 20에서 금방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일부 이제 저항과 좀 조정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 4% 빠진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12% 올랐기 때문에 하락 조정도 급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돌리는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들, 한국장에서도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공략 포인트로 삼으면 되고요. 또 이제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요 이제 종목들, 애플을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이런 것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TSMC도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죠. 팔란티어, 지금 이제 주도주죠. 중기 이평선에 지지받았다는 건요, 팔란티어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고요. 시장만 안정화되면 이런 종목은 더 강하게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테슬라가 좀 아쉬운데요. 테슬라도 여기선 저점을 형성시키죠. 저기 빨간 줄을 그어놓은 요 지지 라인에서 계속적인 어떤 지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저가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또 바닥권의 어떤 패턴을 만드는 그런 자리인 셈이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TO로는 단기 저점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글로벌 지수, 그리고 글로벌 주도주, 이런 것들이 단기 시그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기 저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국내 증시도 이제 당연히 이런 가운데 그 덜 빠지는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 안정화될 때 이렇게 치고 가는 건데,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인식하고 이번 급락장은 분명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은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급들은 여러분들의 주식 이제 계좌 상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신다면 이번에 좋은 기회를 아마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차기 이제 시장 메이저들, 주요 수급 주체들이 끌어올리고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종목들을 쓸어 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요, 지금 좋은 기회를 맞닥뜨리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차분차분 해서 이제 저는 항상 준비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2차전지가 주도주 되기 전에, 또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기 전에 산업을 분석하고 핵심 기업들을 분석했는데요. 이제 우주 항공을 분석을 하고
저점 매집을 메이저 수급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내려앉아 있어요. 근데 차후에 갈 수 있는 개인들의 손을 안 탄 매물이 없는 그런 영역. 하지만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이 두 가지 분야를 밀어붙이죠. 우주항공은 반드시 국내 시장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의 산업과 또 이제 주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UAM 산업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요. 또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기업들을 또 이제 분석하는 그런 스터디 시간을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요. 댓글 보시면 요 내용들 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 유망 산업의 투자의 기회를 찾고 싶은 투자자분들, 또 우주항공 UAM 분야에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는 분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겠죠. 글로벌 증시의 약세 환경 속에서 좋은 기회를 능동적으로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스터디를 들음으로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주항공 산업을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시장 규모, 또 세부 분야별 기업과 해외 국내 핵심 우주항공 기업 분석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벤트 일정들이 올해 있습니다. 그리고 UAM 산업의 상용화 로드맵과 핵심적인 기업들 두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낮아진 주가 레벨에서 업사이드 기회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고요. 아무도 관심은 없는 대중심리와 인기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기 위한 학습이 결국 이 나눔 사이트 공간에서 하는 이제 스터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 막 다 좋다고 하고 다 환호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큰 수익의 기회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14일까지 얼리버드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좋은 스터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 급락작은 분명 엄청난 기회니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바이오 쪽이 가장 큰 기회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기회들은 있습니다. 분명 기회들은 있고 차기 또 높은 업사이드 기회 있는 것들을 계속 스터디하면서 차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우주가 국내 시장에서 큰 테마적인 어떤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댓글 보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고 또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표점, 방향성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자료들을 찾고 이제 그 보고서 있죠. 예, 스티브 그 보고서까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번역해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 어떤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박살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증시가 박살나면 안 돼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방향, 또 미국인들이 잘 살고 미국인들의 어떤 선택과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증시가 망가지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망가져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망가져선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채찍부터 꺼내는 거고요. 당근이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 현명한 내용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투자 아이디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